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탈 스타일을 배우고 있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하는 비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 비늘은 용이나 잉어 혹은 비늘이 아니라 깃털이지만 봉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등장해요. 이 패턴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용 비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는 용 비늘 그릴 때 순서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옆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하지 않고 쉬운 대로 하면 돼요. 우선 용비늘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통 이렇게 그 용이 이렇게 휘거나 잉어가 이렇게 있을 때 휘거나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비늘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가운데 여기가 이제 디렉션 방향이에요. 이게 이제 방향을 결정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요 가운데가 방향이라는 거. 어떤 비늘들 보면 이렇게 좀 간격이 넓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도 여기가 방향입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방향이에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아직 이해 잘 안 되시죠? 이게 뭔지.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직진인 거죠. 이렇게 직진 직선 직진이 아니라 직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선이죠. 이게 첫 번째 직선인 경우 두 번째는 약간 이제 곡선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벌써 틀렸네.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시고 평소에 많이 보시면 이 용도가 조금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 활용도를. 봉황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많이 쓰여요. 지금 이런 경우는. 그리고 용 문신을 용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발 부분에 있을 때도 이제 좀 쓰일 수 있고.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첫 번째, 이게 이제 디렉션을 결정한다. 두 번째,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것과 곡선으로 하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직선을 이용해서 용을 한번 부분을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자,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이게 디렉션, 두 번째 직선이나 곡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직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흔들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깥쪽 비늘은 크고 안쪽 비늘은 작고 한 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직선인 경우에. 다른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요거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휠수록 바깥쪽이 크고 안쪽이 작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바로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크고 여기서 너무 갑자기 작고 하면은 조금 부자연스럽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어제 뭐 며칠 전에 배운 이제 벚꽃 들어가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그 파도 들어가고. 자, 요게 이제 좀 단순한 공식인데 요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셔서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보태자면 개인적인 제 취향이긴 한데, 비늘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려요. 여기 폭이 낮고 옆으로 넓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비늘 스타일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금 높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옛날 그 에도 시대 때 그림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는 취향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틀어야죠. 이 가운데로 이렇게 트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번. 계속 하면 계속 이렇게 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다시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용 트림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디렉션, 비늘 하나의 생김새, 그 다음에 이제 취향, 어떤 것들은 이렇게 높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낮게 하고, 요거는 취향입니다. 두 번째, 직선을 그리고, 요거는 좀 바꿔볼까? 직선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밑에 것들도 뭐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곡선과 직선이 같이 있는 부분이 그 용 몸과 용 다리 만나는 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봉황 날개를 그려보겠습니다. 봉황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류를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제가 곡선으로 하고 있죠. 다 곡선이에요. 이렇게 구도를 잡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곡선이에요. 이렇게 곡선입니다. 이쪽도 이런 식으로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맞아 그려볼게요. 이건 오늘 공부할 거하고는 뭐 그 봉황 날개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첫 번째 디렉션, 지금 제가 이렇게 간격을 뒀죠. 뭐 이런 식이에요. 디렉션, 방향 보시고, 두 번째 이렇게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늘을 그릴 때 처음에 항상 먼저 보셔야 될 것이 디렉션, 이렇게 여기가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점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넓을 수가 있어요. 넓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넓은, 이제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중심선을 찾아라. 두 번째 직선이나 곡선을 결정해라 입니다. 약간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직선은 약간 2D 갤러그 같은 느낌 나고 지금 요 곡선은 3D 같은 약간 실사에 가깝다는 느낌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둘 다 멋있는데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뱀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뱀몸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뱀 비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똑같이 디렉션이 이제 요 중심선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것들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트리밍 생방송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쉽다고 생각했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좀 집중하셔서 그리다가 조금이라도 지치신다면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럼 태풍이 오고 있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도 즐거운 타투 라이프 되세요. 빠이빠이.